자, 여름을 맞이해서 괴담 합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포카인 분들이 그려주신 괴담 합작 밑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호행님, 전기세 퍼가요, 월세 퍼가요, 핸드폰 퍼가요, 관리비, 미용실, 난방. 괴담이네. 물귀신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어요. 이게 살짝 달빛에 비친 속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기를 계속 빼꼼히 기다리는 모습. 연느룽님, 괴담 마니아와 소심한 빨간 마스크. 이거 되게 매력있다. 괴담 마니아고 오컬트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있나봐. 빨간 마스크인데 너무 잘생겨서 반해버렸어. 좋아요. 이엔님, 나홀로 숨바꼭질 다들 아시죠? 인형에 쌀과 손톱을 넣어 붉은 실로 봉합한 후 숨바꼭질을 시작하면 인형이 움직인대요. 헐. 영한 티켓.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인데 참가자 중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영안을 비롯한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억지로 참여하게 된 의식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린 소녀. 이 소녀가 억지로 참여하게 됐는데 얘 빼고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소녀가 다 물려받은 거지. 블루펜지님, 와, 완전 디테일하게 잘했다. 물귀신은 대체로 피부가 창백한 처녀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을 유인해 익사시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혼자 있기 심심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너무 잘 그렸죠? 고양이와 함께 비행기를 탄 할머니는 그만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할머니와 고양이의 육체가 섞이며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귀신의 공격 대상은 어린 아이였고 당시 아이들은 등교 거부까지 발생하며 심각성이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한다. 고양이 귀신 같은 건가? 되게 그럴싸해. 밤비님, 우와, 밤비님 미쳤다. 너무 무섭고 섬뜩하고 잘 그렸어. 이거 살짝 귀신, 좀비 이런 걸로 변하는 친구를 구해주지 못하는 주인공의 시점이야. 그 색감 봐. 색감도 너무 리얼하고 쭉 입 찢어지는 거 봐. 귀신 들려가지고 대박이다. 너무 잘했다. 와! 나 이거 알아. 발 없는 귀신이 뭔가 발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여기에서 애들이 있는지 드르륵쾅 없네? 이거 너무 무섭다. 얄뽕님 대박. 완전 빨간 마스크죠 이게. 이 와중에 눈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그리셨지? 머리도 잘하셨고. 제제이님, 요새 미술부 애들이 자꾸 사라진대. 밤이 되면 몸을 만들어내 사람을 잡아가는 석고상. 몇 년 만에 줄리앙을 그렸는데 여전히 저 양반 머리카락을 알 수가 없네요. 잘하셨고요. 메리 인형 괴담을 아시나요? 어느 소녀가 이사를 하면서 오래된 외제 인형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니 나 메리야, 지금 쓰레기장에 있어. 전화를 끊으니 다시 걸려와서 나 메리야, 담배가게 코너에 있어. 그리고 드디어 나 메리야, 지금 너희 집 앞에 있어. 소녀는 큰마음을 먹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아무도 없었다. 와, 눈 돌아가는 거 되게 짧은 효과로 엄청난 임팩트를.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연출 너무 잘 그렸잖아. 이거 발 이렇게 꼬고 있고 이 진짜 숨 막히는 느낌이 엄청 분위기를 오싹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삼배님, 길에서 키 큰 사람 보면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거든. 멋있다. 근데 이분 되게 옛날에 죽으셨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너 그거 알아? 밤 12시에 칼을 물고 거울을 바라보면 미래의 남편이 보인대.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정구레님, 시골로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왜 옛날 전래동화 같은 데에서 손톱 깎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쥐가 그거 먹고 인간 된다고. 지금 그거를 그리신 것 같아요. 학교 화장실 칸칸마다 뭔가가 있어요. 그러네. 뭔가 존재가 있네. 심지어 얘는 지금 밑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거울에서는 다른 쪽을 보고 있어. 자, 비주님, 빨간 마스크가 원래 그냥 빨간 옷을 입고 그냥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나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이 엄청 컸나봐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막 입 찢어진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썼었나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 엄청 큰 저 여자가 마스크 썼다 라고 해서 빨간 마스크 괴담이 올라온 게 아닐까? 쭉인 것 같아요. 너 누구야를 매일 말하면 거울 속에 내가 자아를 가지게 되어서 실제 자신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평소 괴담에 관심이 많았던 수영은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매일 거울에 대고 누구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며칠 후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 친구에게 전화를 걸던 수영을 보게 된다.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던 수영이 반대편에서는 전화를 하지 않는 일본의 말금이 인형 테로테로보즈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한 설화. 어느 마을에 폭우가 지속되어 한 해 농사가 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한 승려가 나타나 부처님께 공양하면 비가 멈출 것이라 했고 마을 주민들이 없는 살림에 정성 들여 공양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결국 분노가 치밀은 주민들은 그 승려를 붙잡아 머리에 흰 천을 뒤집어 씌운 채 목매달아 죽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고 그 후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하얀 천을 마치 목매단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걸어두게 되었다. 페루테로 보주에서 보주는 옛말로 스님이었다네요. 아, 헐. 이런 거였어? 정말? 대박. 너무 무섭잖아? 길머님, 잘 그렸다. 청년 조심하게. 그 마을에선 일요일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새하얀 여자가 꿈에 나온다고 해. 우와, 이건 뭐야? 아, 창귀. 창귀는 모르는 사람부터 가족, 친구 등까지 범에게 잡아먹히게 만들고 창귀 역할과 임무를 교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범에게 물려간 사람이 있는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았다고 해요. 사돈을 맺었다가는 언젠가 범에게 물려갈지도 모르니. 그렇겠구나. 누보님, 오, 아, 메리씨의 전화의 메리 인형. 이게 이런 식으로. 오, 대박. 잘했고요. 자, 사한, 날 꺼내줘. 드레스샵의 마네킹은 살아있다. 누가 그냥 마네킹으로 만든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 안 그럼 다음엔 내 차례야. 손톱의 금 느낌 너무 잘 냈죠? 시의 신목이 있는 곳으로 가 하얀 소복, 머리에 초를 달고 7일간 집인형의 못을 박으면 저주의 대상이 죽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들키는 순간 본인이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하네요. 들켰어! 그래서 본인이 죽는 거야.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된 사실을 퍼뜨려서 우릴 사냥하고 있단다. 이제부턴 항상 밖에서 조심해야 해. 아, 여우들한테는 인간이 공포의 주인공이지. 이거 봐. 되게 섬뜩하게 표현했어요. 역발상 너무 좋다. 고난을 잘 당하기로 유명한 산속의 길을 잃어 헤매던 중 머물 곳을 발견해 안심하며 문을 열었는데 라는 컨셉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런 소녀가 피를 잔뜩 묻히고 어서오세요 하는 거야. 비 표현 너무 잘했죠? 김삼조님, 오, 뭐야 이분 책감 미쳤다. 소녀 동상이 책을 다 읽으면 와, 이분 덩어리감 미쳤네요 진짜. 포키님, 와, 대박. 눈이야? 손도 너무 잘 그리고 연출도 너무 잘했다. 너 여우 창문이라고 알아? 이거면 귀신 볼 수 있어. 여우 창문이 뭔데요? 아,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귀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섭다. 왜 웃어? 지나치게 큰 동작이었다고 한다. 무서운 사람 없었어요? 다 웃겼어? 전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무섭지 않게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빠 안녕.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